대한제강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제강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11월 말, 12월, 1월, 2월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지금 뭐 주가 추이를 보면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이죠. 어느 정도 지지되는 구간, 저항이 나타나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뭐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은 15,500원,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한 2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뭐, 대한제강, 지난, 8월, 11월, 현대차증권에서 한 21,000원에 목표가 제시했고요. 최근에 투자증권에서는 17,000원에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근 수급 개선과 자사주 소각 기대감의 콜라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한제강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강은 우리가 아파트나 다리를 지을 때 콘크리트 속에 뼈대처럼 들어가는 쇠 막대기, 즉 철근을 전문으로 만드는 철강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의 재미있는 특이사항은 철강석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버린 이 고철, 이거 우리가 또 스크랩이라고도 하죠. 스크랩을 거대한 그 전기 오븐, 그러니까 전기로에 넣고 팔팔 녹여서 새 철근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친환경 재활용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부산을 비롯한 이 영남권 지역에서는 아주 강력한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철근 수출 역대 최대 기록하며 내수 수급 개선에 따른 실적 반등 기대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은 워낙 무겁고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만든 나라 안에서 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무거운 걸 또 옮기다 보니까 그만큼 또 운송비도 비싸고, 그렇죠? 자, 근데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좀 덜 짓고 있고 철근이 창고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이 발빠르게 이 남는 철근들을 해외로 열심히 팔아서 역대 최고로 많이 수출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 수급 개선에 따른 실적 반등이라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 덕분에 내수 시장에 철근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이제 뚝뚝 떨어지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파는 물건의 양이 적당해지니 다시 제값을 받고 철근을 팔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회사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다시 위로 반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황 구조 조정 가이드라인과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강력한 주가 모멘텀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철강 시장은 너무 많은 공장에서 너무 많은 철근을 만드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낡은 공장은 문을 닫거나 밤에만 공장을 돌리는 식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이런 뼈를 깎는 과정, 이제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은 살아남은 이런 대한제강 같은 튼튼한 기업들이 경쟁이 줄면서 장사하기가 훨씬 이제 편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라 돼 있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호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건데요. 피자가 10조각일 때보다는 8조각으로 줄어들면은
내가 가진 한 조각의 가치가 훨씬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이 이렇게 통금 결정을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4분기 영업이익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192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적자가 좀 더 이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도 소폭 적자로 이제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전년 대비 거의 한 7% 감소했죠. 자, 그리고 철근 유통 가격 하락에 따른 또 재고 평가 손실, 재고로 쌓아놓은 것에 또 다른 이라도 손실도 나타났고, 자,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낮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제강과 종속회사인 YK스틸이 열흘 동안 감산이나 출하 중단을 또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요는 적은데 계속 이제 공급을 늘리면은 가격은 더 떨어지기 마련이죠. 또 재고도 계속 쌓이고,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전망과 투자 포인트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향 철근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국내 내수 수급이 또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철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수출이 보니까 1월 달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2, 3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수출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량이 늘면서 또 이제 내수도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수 같은 경우에도 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철근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던 이런 수급 악화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2, 3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수출이 또 예정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또 철근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황이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보니까 영업이 24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현재 주가는 PBR 0.5배 수준이다. 사내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대한제강 지난 4분기는 참 아쉬운 실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돼 있죠. 앞서 우리 봤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철근 수급이 개선되면서 원래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철근 수출이 계속 늘면서 또 내수 수급도 개선되고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또 정부의 또 이런 또 이 가이드라인 제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리포트 보시면은 대한제강과 관련된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대한제강에 관심 분들은 미래 가이드 앱에서 이 리포트 문을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제강 진단해 봤습니다.